이게 나라냐라는 건 이 나라의 그 모순 이런 것을 타파하고 극복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검언정경판으로 돌아가는 이 기득권 구조에 네. 민생이 억눌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지금 다른 나라는요 기후 위기, 네. 뭐 생태 위기 이런 거 교육시키고 이거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알리백 몰라요. 그래도 뽑아줘요. 오염수 마시겠다는 국무총리가 국민을 더 답답하게 해요. 그래도 언론이 비판을 안 해요. 그리고 수족관 물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광어보다 더 발작 뛰네 하고서 더 큰 소리 쳐요. 그 의원이. 네. 국민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저게 온다. 그래 국민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겪어보세요.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온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왜? 그들은 장기 집권을 꿈꾸니까. 네. 왜냐하면 아무도 견제하지 않으면 욕심이 나요. 이대로 한 번 더 해먹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후계 권력을 키우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대통령께서는 수보 회의에서 아침에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장관의 징계 청구를 통해서 들어보니 네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목불인견. 인견이다. 대통령이 그런 표현까지 쓰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맞잖아.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고 저는 느낀 거죠. 확신하셨겠네. 네, 대통령께서 그게 11월이에요? 11월 24일 징계 청구하고 하기 전 아니에요?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2020년 11월. 아니 그 한 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목불인견. 야, 이거는 오늘 그러니까 헤드라인. 실제 퇴임식은 1월 27일 날 있었지만 물러나기로 이제 물러나 달라고 하신 것은 네. 12월 16일이에요. 2020년 12월 16일. 12월 16일. 네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후임 박범계 장관 청문회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에서 보궐선거 때문에 그 물러나 달라고 요구한다. 그 이런 당시 말씀이었으니까 이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 서울시장과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 있었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윤 갈등이다 하는 걸로 이제 이 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 대통령 말씀에서도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고 굉장히 가벼운 결정을 내렸는데 네. 대통령이 그걸 사인을 하시고 난 후에 한 달쯤 뒤에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다. 그렇게 네, 이제 네. 워딩을 했군요. 네, 그리고 장관과 총장이 관점과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두 기관이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안 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재신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으로 국민들도 이 검찰총장의 비위가 엄청 중대하다. 라는 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관심을 갖질 않았어요. 이게 나라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혁명해 주세요였어요. 촛불 정부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혁파해야 되는 그런 정부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네. 그걸 싫어한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물러나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의원은 저한테 와가지고 장관이 이제 국회 출석해서 답변하고 하잖아요. 네네. 출석했을 때 이제 조용히 제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 다 해놓을 테니까 국회 입법으로 제가 이제 수사 기소 다 분리해놓고 개혁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 네. 또는 윤석열 나가고 그 다음 날이 내가 나가는 날이다. 제가 계속 그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럴 것이다. 네네네.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테니까 장관님은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셔요. 민주당 의원이. 네네. 오. 그래서 제가 나를 먼저 내보내면
윤석열 총장이 더 기세등등, 살기등등 할 거다. 아무도 못 막아. 내가 잘 아는데 네. 그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데도 네. 그 당정청이 그렇게 휩쓸린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을 그 민주당 특정 세력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촛불 지성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업을 팽개쳐놓고 이게 나라냐 하고서 어떻게 될까 봐.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네. 대한민국 무너질까 봐. 이게 네. 세월호만 당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애국하는 마음으로 촛불 지성이 움직였어요. 그럼 이게 나라냐 했으면 이게 정치인이 만든 구호가 아니고 시민들이 만든 그렇죠. 구호를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잡아가지고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대선 때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냐 하면 홍준표와 윤석열 둘 중에 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윤석열 되면 좋다. 너무 가볍게 본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때의 정무적 판단이 틀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광장에서 촛불 그 시민들이 갇혀 있어요. 마치 강성 지지 세력처럼.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못하고 비전이 없으니까 국민들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면 5년 뒤에는 저절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니까 뭐하러 다른 거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냐? 그러니까 법사위도 양도를 하는 거예요. 법사위 쥐고서 우리가 입법 독재했다는 욕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법 다 통과시키고 악법을 다 통과시켜주고 그 고통은 국민이 당하면 표는 민주당에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백지장 맞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면 틀리면 찢어져요. 예. 그러면 맞들면 나은 게 아니지. 맞들면 찢어지지. 지금 상태로는. 아, 개혁도 안 하고 두루뭉수 현상 관리만 하고 지지율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또 표 달라 그러면 누가 표 줍니까? 신용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통렬한 자기 성찰과 반성 없이는 다시 광장의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해요. 에너지가 막 끌어넘쳐요. 너무 높아. 네. 그런데 그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정치 집단이 너무 자격 미달이에요. 네. 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 미달이에요. 네. 의지 미달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너무 간격이 커. 네. 그래서 국민도 불행해요. 이거 정치 너무 안이하고 쉽게 그냥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를 끌어올려서 이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흡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네, 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희재라고 하는 애국 보수를 혹시 아십니까? 잘 알고 있죠. 징계 사유에 언론사 사주 만난 게 들어갔다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맞아. 결과적으로는 빠졌어. 징계 사유에서 이 건이 빠졌다는 거야. 네. 판사 사찰 이런 건 들어갔는데 네. 이거 왜 빠졌냐? 추미애 음. 장관님 이거를 고백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중앙일보 이게- 사주 홍석현과 감찰을 해보니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이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변희재한테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네네. 진짜네. 감찰을 해달라고. 오 네. 진짜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뻔히 감찰팀에 돼. 넘겼어. 심각하다고 보고 징계위원회가 그 징계를 다 마치고 저는 이제 개입하거나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면 직권 남용의 네. 권리죠. 네. 그런데 징계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해요. 징계 결과에 대해서. 네. 그 사유는 만난 것도 사실이고 또 부적절 하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왜요? 그 언론이 징계위를 파탄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니 누구인가, 맞아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이고 어느 네네네. 고향이 어디냐 해서 선입견 갖고 있다. 마치 판사 사찰 문건에서 판사 성향 분석해가지고 조리돌림하듯이 신용을 떨어뜨리듯이 징계위원들을 사사치 뒤져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이 부담 위축이 갖지. 돼. 그래서 부담 두 명은 안 나왔어.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 두절인 거예요. 연락 두절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랬어. 당시에. 그래서 와. 징계위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나중에
그걸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때 기억나요? 관련해서 모해 이전. 모해 위정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방해했다. 것. 네. 그것도 방해한 게 맞는데 그거 네. 뺐어. 뺐어요. 징계비가. 아.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검찰총장 윤석열 원고가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이유 없다. 징계는 정당했고 해임감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항소를 했는데 원고는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됐고요. 돼버렸어. 네. 야, 이 드라마입니다. 피고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피고는 추미애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 피고가 한동훈이 됐어요. 나랑 싸울 사람을 임명한 거야. 어나더 브라더. 내 브라드가 피고가 됐는데 어. 원고 피고가 입장이 똑같아요. 그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겨야지만 피고도 안전해져요. 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소송의 와. 내용은 피고가 어떤 피해자한테 기자와 함께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는데 현직 검사장으로서의 그 피고 한동훈이 현직 검사장일 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를 풀지 않으면 더 형을 높이거나 또 측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재미없을 수 있어. 네네, 이렇게 엄청난 겁박을 했는데 그 한동훈은 자기가 그렇게 협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녹음했던 기자가 이걸 협박할 때 써먹었단 말이에요. 녹음을 해가지고 한동훈 목소리를. 그런데 그 목소리가 위험하니까 증거인멸을 다 해버렸어요. 그걸 증거인멸을 했지만 재판 중에 검찰이 낸 소송 자료에 뭐가 있냐 하면은 녹취록이 남아 있어요. 그 녹취록에는 한동훈 목소리가 거의 틀림없다를 알 수 있는 한동훈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채널 A 간부가 야, 이거 녹취록 보니까 한동훈 음성 지원이네. 네. 채널 A 조직원들끼리의 대화 내용. 그렇죠. 그것이 녹취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게 법정에 제출이 제출이 됐거든. 됐고. 그래서 저도 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알려져 있어요. 그게 채널 A 사건입니다. 네네. 네. 그건 원고 피고가 한 팀이야. 1심 독재예요. 그러니까 소송 구조가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예상하지 못한 그렇지. 희대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이 거예요. 천국이야. 거기다가 이게 사법 후진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천국이야. 이것을 네. 중단을 해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그렇지, 거니까 제도가 법질서에서 없어. 이 제도가 없는 건데 이 제도를 핑계로 그러면 이 소송을 할 거냐?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입법 발의를 하든지 네. 특별법 발의를 하든지 중단에 대한 네. 네,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감찰도 했고 징계 청구도 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막 뛸 때는 법원에서 무자격자라고 심판을 내린 거였어요. 저런 상태로 국정의 지휘봉을 잡으면 국법 질서를 다 쑥대밭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예언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치인을 정말로 지지한테 숭배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원하되 찬양하면 안 된다. 우리의 동료니까 각자 우리의 꿈을 상대를 통해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지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